드디어 기필코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울릉도는 마음을 한거 저희가 울릉도에 왔습니다. 신비에서 울릉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설레고 공기 냄새부터 달라. 달아요. 그래, 맞아요. 스윗해. 바다가 좋고 산도 좋고 바람이 좋고 인심까지 좋아서 다 좋을 것 같은 이곳 울릉도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고 그런 데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울릉 주민들 어떤 고민과 고충들이 있는지 우리 시시콜콜 택시가 한번 콕콕 짚어서 들어봐야겠죠?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시콜콜 택시 지금 시동 겁니다. 부릉부릉부릉.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뭐 우리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응. 울릉통이시잖아요. 뭐 울릉도는 울릉도는 뭐 워낙 잘 알고 잡고. 있으니까 우리 김덕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몇 년째 되신 거예요? 울릉도에서 이렇게 기사 쓰신지는? 한 30년 됩니다. 아, 30년 동안 울릉도의 대소사를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예. 뭐 제대로 알겠네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 역사는 네. 뭐 다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60년 넘게 살고 뭐 30년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뭐 알 건 다 안다고 봐야지. 뭔가 마음이 시작부터 편안해. 든든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시겠습니다. 김두환 기자와 함께 울릉도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섬에도 우리가 모르는 울릉도만의 고민이 있다는데요. 오랜 난제이자 시급한 숙제이기도 한 불편한 교통편에 대한 속사정 함께 들어볼까요? 아니 기자님, 울릉도 정말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야, 공기도 좋고 그죠? 그냥 네. 뭐 보이는 거 자체가 너무 반했어. 좋아요. 반했어. 그럼 자꾸 오고 싶어지죠. 아, 가면 또 와야겠다 생각 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이 또 들어요. 이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혹시라도 출발할 때 배 안 뜨면 어떡하나, 나갈 때 배 안 뜨면 어떡하나. 우리도 출장 오면서 그 걱정했잖아요. 그러게 혹시나 말이에요. 배 안 뜨면 우리도 방송 일정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편이 배편이죠? 그렇죠. 예, 울릉도는 유일한 그 교통수단이 여객선인데 이게 완전히 그 삶의 수단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만이 아니라 예. 여기 군민들의 생활 수단이자 그렇죠. 삶의 수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아니 실제로 기자님도 이게 발이 묶이신 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많지요. 예. 근데 이제 울릉도 살면은 기상을 딱 맞춰가지고 나갈 때도 그렇고 뭐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렇게 기상을 최하라도 일주일 기상을 보고 다닙니다. 근데 또 그 기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거의 뭐 울릉 사람은 거의 네. 좀 맞추는 편이죠. 아. 아니 그러면은 팁으로 울릉도에 관심 있어서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분들이 지금 TV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울릉도 날씨를 언제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날씨를 어떻게 봐야지 날짜 잡기가 편하겠다 뭐 이런 궁금함증이 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5월달에 울릉도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은 거의 기상이 좋습니다. 거의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그 다른 때는 뭐 바람이 10m 이하 요럴 때를 잡아가지고 한 3일 딱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겠네요. 아, 요즘 배편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어디 지금 울릉도와 왔다 갔다 하는 배편이 있는가요? 아, 예, 지금 강릉에서 2대, 묵호에서 2척, 그 다음 후포에서 1척, 포항에서 3척, 그리고 모두 8척이 지금 운항하고 있습니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예. 많은데 뭐가 문제죠? 아, 그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는 가장 문제가 관광객들이 배가 많으니까 주말에 다 몰립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들어오신 분도
일요일, 토요일 들어보시면 또 일요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갈 때는 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뿐만의 표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민들도 주민들은 더 힘들겠어요. 못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볼일 보러 나갔다가 못 그러게. 들어오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가급적이면 주민표를 뭐 할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뭐 다니는데 뭐 불편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 또 특별히 주민들은 보면은 뭐 일요일 날 들어올 때는 손님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 들어오고 뭐 그 나갈 때는 목요일 날 나간다든지 예, 그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하는 편이지요. 그래 뭐 그나마 조금 그런데 이제 배가 그 큰 배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장 큰 배가 어떤 배예요? 그러면요? 예, 포항서 운항한 선플라워인데 예. 선플라워가 2,394톤이고 그 화물을 꽤 많이 싣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화물이 많이 들어와야겠네요. 예, 지금 배가 좀 커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화물선이 5,000톤짜리가 격일제로 다닙니다. 오늘은 물렁도에서 나가면 내일은 포항서 들어오고 이렇게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격일제로 다니다 보니까 생필품이나 그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선플라워로 이용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플라워가 뭐 기사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설령이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인가? 그런 거 같았어요. 예. 지금 선플라워 같은 경우에 여객선인데 화물선하고 화물하고 같이 실을 경우에는 설령이 25년입니다. 그래서 1995년 8월 15일 날 여객선이 취항을 했습니다. 그 배가.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이면은 25년 돼가지고 설령이 끝나게 됩니다.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유일한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 다른 소형 여객선에 비해 결항 일수가 적고 매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울릉도의 가장 유용한 생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 선플라워호의 설령이 202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울릉도는 선플라워호를 대체할 대형 여객선 유치 문제로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설령이 끝나면은 또 그만큼 큰 배가 또 들어오거나 사실은 더 큰 배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뭐 그 선사 측에서는 지금 25년 전보다 더 그 상황이 나빠졌다고 관광객도 많이 안 들어 관광객 들어오는 거는 뭐 다른 배가 많이 여객선이 늘어나가지고 네. 뭐 그렇고 변경사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타산이 안 맞는다는 타산이 안 나오고 또 큰 배는 곤란하고 뭐 배 건조하는데도 뭐 돈이 5-600억 이상 들어가니까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작은 배를 짓는다고 그렇게 해가 주민들이 그 때문에 걱정도 하고 뭐 여객선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뭐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불편함들이 더 많이 생기는 이제 거예요? 우선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할 때 그 V 파도라고 있습니다. 그 V 파도가 작은 배는 3m에 다니고 큰 배는 3.3m 다니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0.3m지만 배가 다니고 못 다니고 그 영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못 다니는 데다가 그 다음에 화물을 또 그렇게 많이 못 싣고 그 다음에 또 승객도 또 많이 못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 25년 그러니까 앞으로 그 나이 중에 되면 선플라보다 못한 배 같으면은 25년 전보다 못하다. 그럼 앞으로 그 배가 취항을 하면은 30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선 안 실으면 설령이 30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물 안 싣고 30년 가게 되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그럼 더 불편하게 25년 전보다 더 불편하게 그러네요. 저객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주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올 거 아니에요? 당장 오지요. 아니 저희도 지금 포항에서 이 택시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지금 울릉도로 들어왔는데 예.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20년부터 이제 울릉도에 우리 택시 못 오는 거예요? 택시는 오는데 이제 사람보다 하루
늦게 오기나 그렇게 되겠죠. 아, 우리랑 이제 같이는 못 들어오고. 예, 그렇죠. 예. 그거 그러면은 뭐 특히 울릉도는 특산물도 택배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예. 그거를 생계 삼는 분도 많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여객선이 그 25년 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현재 선박보다 못하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주민들이 지금 이제 그 때문에 뭐 전부 다 하여튼 뭐 좀 흥분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뭐 해양수산부에도 뭐 진정도 하고 하여튼 건의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자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요. 예. 지금 선플라워가 한 2,500톤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 더 배가 커져야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함이 올까요? 예, 예. 적어도 3,000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활이 좀 바뀔까요? 그러다 뭐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나 유제품 뭐 이런 게 뭐 신속하게 그 울릉도에 그 수송이 가능해지고, 또 역시 이제 이런 차량들도 또 싣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좀 편리해지겠죠. 관광객들도 그럼 더 오히려 많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죠. 그 배도 크고 하면 안전하고 멀미도 덜 나고 쾌적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광객도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지금보다 더 큰 대형 여객선이 필요한 이유는 결항 일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소형 여객선에 비해 결항이 적은 편이긴 해도 선플라워 역시 출항 통제를 받는 날이 많습니다. 언제 발이 묶일지 모른다는 불안은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결항률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울릉도에서. 2014년도에 100회, 2015년도에 102회, 100회. 작년에 96회입니다. 거의 100회라는 거는 사흘에 한 번 꼴이네요. 그죠? 3일 하면서 계속 와. 통제된다. 이게 특히 또 겨울철이나 이때 집중되기 때문에 그 겨울에는 거의 모일 열흘간 뭐 이렇게 통제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십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게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데 대비해가 물론 살고 이제 요즘은 조금 좋아졌는 게 전천 화물선이 다니니까 예. 그나마 이제 화물은 하지만 아프면 이제 어머, 진짜. 어머, 정말 큰일 아프거나 환자라도 생기면 이건 진짜 큰일이다. 그러겠네요. 네. 실제로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배 안 떠서 못 가시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많죠. 예, 맞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예. 큰일이네요. 그러게. 아니 울릉도 국민들은 아무래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예. 시민분들은 이 울릉도 배 교통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불평이나 혹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현재 급한 거는 비행기보다 오히려 큰 배, 거의 3,000톤 넘는 큰 배가 더 급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따지면 주민을 위한 주민의 배가 필요하다. 울릉도는 도서 낙도이므로 육지에 버스가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듯이 그 정부에서 도서 낙도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도 공영제를 도입해서 선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남해나 그 서해 같은 경우에 다리를 놔가지고 그 교량을 만들어 큰 섬들 다 연결했는 것처럼 그게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울릉도에는 한 2천억만 있으면은 배 짓고 그 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옆에 저희가 울릉도 바닷가를 끼고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잔잔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배 예. 잘 들어오고 네. 관광객 들어오고 사람들 편하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바람만 불어서 파도가 조금이라도 쳐버리면은 선반이 묶여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야 정말 겨울에는 더더욱 그러겠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뭐 정말 강사에 그래서 그 나이 많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약을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타는 이런 분들이나 그런 저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한 사람 아예 육지 나가서 삽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정말. 그래서 육지 울릉도 사람들은 육지에도 집이 있고 울릉도도 집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참 정말 너무 불편하네요. 예. 아니 아까 그 큰 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뭐 예전에 25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예. 기장님 보실 때는 이 큰 배가 들어왔을 때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995년도에 배 들어올 때 그때 관광객이 12만이었습니다. 12만 울릉도 들어오는 예. 게 지금 한 30만 넘는데 그 당시에 그 배를 가져올 때 정말 이 정신없는 사람이 배를 지어왔다. 이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배다 이렇게 했지만 그 배가 들어오면 인해 가지고 울릉도 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관광객이 18만, 20만 이렇게 30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큰 배가 들어도 얼마든지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자꾸 늘어나게 되고 좋은 배를 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민들, 지역민들이 더, 지역민들의 예, 더 생활을 시급한 문제인 위해서라도 것 같아요.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기는 예. 하네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섬이다 보니까 예. 백길, 바닷길 아니면 또 하늘길 이 두 예. 가지잖아요. 예, 예. 하늘길 얘기가 좀 궁금해요. 지금 공항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죠? 공항 자체가 이제 그 특기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에 이제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기본 설계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입찰이 좀 더 쉬워졌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 많이 이제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7월 달 사이에 그 입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육지와의 연결을 오롯이 해상 교통에만 의존하는 울릉도. 그렇기에 공항 건설은 울릉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메워 건설하게 될 울릉공항은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준비는 다 됐네요. 지금은 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공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하늘길이 열릴 예정인가요? 아마 2020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예, 예. 오, 야, 20년이면 2년. 사실 금방, 이건 또 네, 금방이에요. 네, 얼마 안 오. 남았네요. 하늘길 열리면은 어떻게 노선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군에서는 하루에 한 10회 정도 보지만 2050년까지 시간당 8회. 오. 시간당 바로요? 예, 예. 처음 시작은 하루 10회. 예. 근데 2050년까지 시간당 8회. 시간당 8회를 야, 8회 정도 뜨고 내리도록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거의 시내버스인데요? 예, 그렇죠. 예. 야. 어디 가는 거 취향은요?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 포항이 제일 그 BC 그 경제적으로 네. 제일 좋다 해가 포항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이제 대구 그다음 광주 그다음 양양 김포 뭐 하여튼 이런 데서 뜨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상도. 지역은 뭐 다 연결을 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다 다닌다고 봐야 되는 거네. 이게 하늘길이 열리는 게 의미가 좀 크죠. 엄청 울릉도에서는. 크죠. 왜냐하면은 예. 그 일반 사람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못 나면 어떻게 하나 이래 하지만 하늘이 딱 열리면은 아니 안 되면 뭐 비행기 타고 나와도 되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접근하는데 네. 훨씬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을 적게 들기 그렇죠. 때문에 관광객이 확실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걱정거리가 사라져 버리는 네, 거죠. 그렇죠. 근본적인 걱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사실 교통수단이라는 게 배밖에 없었으니까 예. 불편했는데 뭐 비행기까지 있으면은 네. 그게 충분히 또 대체 보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사람들이 여행 가자. 에이 그거 갖다 못 나면 왜 안 오? 출근 못 한다 이러지만 비행기 있잖아. 이건 확실히 다른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공항이 생기고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예.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하고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0만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그 다음에 뭐 울릉 주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는 뭐 윤택해질 거고 관광객의 좀 질 향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객을 해가지고 그다음 단체 관광이나 이렇게 많이 오지만 그렇죠. 그때 되면은 개별 관광 예. 해가지고 그게 가족 훨씬 단위 수월하겠죠. 이렇게 휴양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 주민들, 지역민들도 공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반기고 있을 것 반기고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제일 반기는 거죠. 일단은 뭐 물론 우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지만 배가 3,000톤이 다니고 뭐 비행기는 그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비행기가 먼저냐 배가 먼저냐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가 큰 배가 이제 배가 다니고 있으니까 3,000톤짜리 이상은 배가 다녀야 되고 굉장히 엄청 반기고 있죠. 일단 관광객 질이 향상도 되고 뭐 우리 생활이 자체가 윤택해지고 아픈 사람 환자가 쉽게 접근을 육지 큰 병원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서울 뭐 큰 병원에 가려고 그래도 예. 비행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맞네, 맞네. 사실 오늘 주제가 교통이었고 그 이야기들을 기자님께서 또 잘 짚어주셨어요. 앞으로 울릉도 교통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자님이 보고 있는 울릉도 교통의 청사진은 어떤 거예요? 예, 우선 포항도선에 3,000톤짜리하고 한 2,000톤짜리가 교행하는 한 척은 울릉도에서 나가고 한 척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은 지금 8척이 모두 포항 강릉 그러니까 육지에서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아침에 출발한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스템은 오후에 나가가지고 볼일 포항과 볼일 보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박 3일 걸립니다. 포항 가가지고 2~3시간 볼일 볼 일도. 예, 울릉도 주민들은 그 해상교통이 우리 울릉도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한 40만 명이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그런 도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릉 주민들은 그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여객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울릉도 주민들이 오후에 육지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다른 서남해처럼 강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시민이 서해 오도 갈 때는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관광객도 60% 이상 지원해주고 있는데 울릉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독도밖에 운동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목조목 하나씩 잘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오늘 되게 잘 됐어요. 썩썩. 그렇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뭐 우리 울릉도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또 고쳐야 될 점들이 있으면 저희 택시에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다리고 교통이 있겠습니다. 더 좋아질 때 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 택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때까지 계속 지적을 해야 되겠죠.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도 울릉도 놀러 오고 싶습니다. 또.